사장님, 오늘 사장님과 우리 회사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바로 사장님의 경영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기회로 바꿔서 회사 가치를 몇 배로 점프시킬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바로 시작해 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은행 가서 대출 상담을 하거나 외부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툭 회의록 좀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물론 그렇죠. 평소에는 사장님의 빠른 판단, 그 직관이 우리 회사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이죠. 누구보다 우리 회사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회사가 이제 한 단계 더 커져야 할 때, 투자를 받거나 혹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바로 그 사장님 맘대로 방식이 외부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거버넌스라는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가 나옵니다. ESG의 G가 바로 이건데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 사장님 권한을 뺏거나 간섭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도 회사가 탄탄하게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래서 회사 자체의 몸값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외부에서는, 그러니까 은행이나 투자자들은 우리 회사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장님이 애정을 갖고 보는 우리 회사랑 그들이 냉정하게 평가하는 우리 회사 사이에는 생각보다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모든 중요한 결정이 사장님 머릿속에만 있잖아요. 그럼 외부에서는 안타깝게도 이걸 사장님 개인 구멍가게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사장님 한 분에게 모든 리스크가 다 쏠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중요한 결정 과정을 회의록 같은 기록으로 차곡차곡 남겨두면요. 이 회사는 주먹구구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신뢰를 주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점 얘기는 그만하고 이 거버넌스라는 걸 제대로 갖췄을 때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얻게 될 세 가지 확실한 이득, 이 선물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뭐 귀찮은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사장님께 돈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가져다 줄 아주 현실적인 혜택이에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고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바로 돈입니다, 돈. 투자자나 은행은요, 솔직히 사장님의 감보다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시스템을 훨씬 더 믿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으면 이 회사는 리스크 관리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간인히 대출 금리는 더 낮춰주고 회사 가치는 훨씬 더 높게 쳐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준비, 바로 승계와 세금 문제입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두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지난 5년, 10년간 어떻게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해왔는지 보여줄 기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조사를 받거나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 기록들이야말로 우리 회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마 이게 우리 사장님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바라시는 걸 텐데요. 바로 사장님의 자유입니다.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면 평생 회사에 묶여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걸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사장님이 없어도 회사가 알아서 돌아가는 오토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 경영자가 했던 말인데 이게 진짜 거버넌스 경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마음 편하게 며칠 여행을 다녀와도 우리 공장이, 우리 회사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는 것.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럼 왜 해야 하는지는 이제 충분히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두 가지 행동,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는요, 매주 직원들하고 하던 회의 있잖아요. 그걸 그냥 잡담이나 간담회가 아니라 경영회의라고 딱 이름 붙이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만이라도 딱 한 장짜리로 남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건 너무나 기본이지만 의외로 잘 안 지켜지는 것. 법인 돈과 사장님 개인 돈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오늘 당장 시작해도 우리 회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바로 그 회의록의 진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게 과연 그냥 귀찮기만 한 서류 작업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투자자가 나타나서 사장님의 회사를 사고 싶다고 합니다. 그때 걱정 마세요. 제가 머릿속에 다 넣고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장님과 여기 지난 5년간 우리 회사의 모든 중요 의사결정 기록이 담긴 파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장님. 어떤 회사의 가치를 수십억 원 더 쳐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기억하세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회의록 파일은 그냥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이 회사를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해 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눈에 보이는 기록 자산인 셈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그 한 장의 기록. 이게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우리 회사의 가치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 놓을까요? 이 질문을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